평생 정말 열심히 적금을 해도 적으로 내 원금이 2배가 되지도 못한다는 뜻이야. 현재 나이로 32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생활비 쓸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투자할 돈이 어딨냐. 안녕. 자, 우리 파린이들 조기 은퇴하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할지, 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동호 세무사님을 모셔서 진짜 제대로 준비하는 법 얘기 나눠볼 거야. 나는 42살 우동호라고 해. 지금 15년째 세무사 일을 하고 있고 은퇴와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 난 세무사 시험을 28살에 합격해서 29살 때부터 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 안 해본 영업도 없고 정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잘 풀려서 지금은 사실 크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시간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어.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조기 은퇴 꿈꾸는 2030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저축이랑 재테크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나도 지금 우리 사무실 식구들을 보면 나 빼고는 다 2030이야. 그런데 내가 재테크하라고 굉장히 닥달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 그게 노동소득 증가율인데 작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잘 안 오르잖아.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2.7% 올랐어. 그런데 지금 뭐 집값 어때? 엄청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사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우리가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러면 재테크를 안 하고는 불가능한 거지. 요즘 저금리다,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자산 가치 엄청 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왜 무서운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 우리 예전 부모님 세대들은 그러시잖아. 주식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하지 그래서,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우리가 적금을 열심히 해. 이 금리가 지금 현재 36개월 평균 금리가 2.49%야. 최근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그에 비해서 1.61%지. 집값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 실질 금리는 내 이 2.4% 정도 되는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1.6% 정도를 빼야 돼. 그럼 0.8%밖에 안 되는 거야. 금리가 5%일 때 원금이 2배가 되는데 14년이 걸려. 3%일 땐 24년, 1%일 때가 70년. 우리 방금 0.8%라고 그랬지? 그러면 평생 정말 열심히 적금을 해도 적으로 내 원금이 2배가 되지도 못한다는 뜻이야. 최근 2, 3년간 집값이 막 2배씩 오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70년을 저축해도 적금을 들면 2배가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한 거지. 와, 엄청 무서운 거네, 이게. 맞아. 돈 버는 시간은 짧은데 우리는 그 이후에 훨씬 긴 시간을 자유롭게 살려면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 한 뭐 40살 정도에 은퇴를 한다? 멋있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그러면 20대 말, 빨라야 30대 정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뭐 45세에 은퇴한다? 그럼 15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시드머니를 그 짧은 10년, 15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우리가 지금 여기 싱글파이어에 나오는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들이야. 1%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실천하면 파이어족이 설사 못 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훨씬 풍족한 은퇴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하지.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야? 뉴스에 나온 이야기야. 국민연금이 현재 제도 상태로 가게 되면 2045년에는 고갈이 된다는 거지. 현재 나이로 32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되게 심각한 거네. 굉장히 심각한 거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제도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지금. 그 뉴스에서는 극단적으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굉장히 줄어들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빈곤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 굉장히 높은 세대. 90년대생 친구들은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연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 내가 모자라면 지금부터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거잖아.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그 금액이 줄어들겠지.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 미래에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 부분을 봐야 돼. 또 세후 금액을 봐봐.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했다. 이게 100% 다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서 50%가 됐든 70%가 됐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잡아봐. 물가 상승률 고려한 은퇴 자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보통 인터넷을 찾아보면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라고 그러면 보통 최저 1년 동안 최저 생계비의 25배를 모으라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의 200만 원과 앞으로 20년 후에 2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겠지. 어떤 돈이 더 가치가 있을까? 지금이지. 그렇지. 한국은행에서 매년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 이 정도는 되어야 경제가 그래도 좀 잘 돌아가는 인플레이션. 그 목표 물가 상승률이 바로 2%야. 물가 상승률 2% 감안했을 때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영상 하단에 링크가 걸릴 거야. 거기 들어가서 그 일단 엑셀 파일인데 그걸 다운을 한번 받아봐. 우리가 지금 30살이야. 45살에 은퇴를 꿈꾸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15년 동안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인 거지. 그치? 그리고 투자 기간도 1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목표로 잡고 있는 금액을 매월 3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지금 현재 가치로 3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아까 물가 상승률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 15년 후에는 얼마일까? 여기 간단하게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 이게 딱 한 달에 403만 7,605원이 돼. 미래 돈으로. 300만 원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300만 원만 생각하고 은퇴 자금 준비했는데 내가 막상 20년 후에 살 때 보면 항상 100만 원씩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더군다나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금액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노후가 점점 빈곤해지는 거지. 이 300만 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1년에 3,600만 원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15년 후에는 4,8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퇴직연금 나도 DC형이거든? 직장인들은 다 알 거야. 근데 가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야. 10년, 15년씩 가입을 해도 누적 수익률이 8%가 채 안 되고 15년 가입해도 10% 간신히 되고 막 이래. 내가 13년 가입했거든. 10%야. 사실은 1년에 1% 수익이 난다. 그럼 나는 원금이 깎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DC형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서 충분히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생활비 쓸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투자할 돈이 어딨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 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면 돼. 적립식 투자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예금이 대부분이잖아. 그 예금 상품이 있는 것을 주식 형태가 돼 있는 것으로 그 비율을 좀 바꿔나가야 돼. 핵심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제일 쉬운 투자 방법이 뭐냐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는 거야. 코스피 지수라든지 아니면 미국 S&P 500 지수. 정말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친구들이라면 주식형에 100%를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조기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연금탑을 쌓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줄래? 연금을 3층으로 쌓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그게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거든. 국민연금은 정부가 그것을 받아서 적립해서 운용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말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연금이라고 보면 되고, 퇴직연금은 표준적인 삶을 살기 위한 연금이다.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삶이 되는 거지. 개인연금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개인연금 저축과 IRP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그리고 IRP는 700만 원. 만약에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적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에서 급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대 700만 원을 불입했을 때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실제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이게 무려 16.5%다? 우리가 이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55세 이후라든지 그런 은퇴를 보통 바라지는 않잖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들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부터 탈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올인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당장 내가
45세 은퇴하고 싶은데 그때 쓸 돈이 없는데 내가 투자할 것을 먼저 따져보고 대신에 여유 자금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불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연금 저축은 한 35만 원 정도 잡고 IRP는 25만 원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넣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보다 적게 넣어도 되긴 해, 그지? 당연하지. 파이어족을 꿈꾸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아이한테 개인연금 저축 지금 태어나자마자도 가입 가능하거든? 그거 반드시 가입해주라고 난 얘기해주고 싶어. 워렌 버핏이 그랬거든? 자기가 제일 아쉬운 점이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했지만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한 살 때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럼. 와, 우리 부모님 왜 안 해주셨지? 그때는 없었지. 장기간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8%를 주는 상품이 어딨어. 지금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이 안에 녹아있어. 연간 잘 믿기진 않겠지만 20% 정도 수익률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